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막을 내렸습니다. 집권 3년 차에 있는 선거는 보통 대통령 중간평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국민과 도민들은 국정 안정보다는 정권 심판을 선택했습니다. 정권 심판론으로 제주시 갑과 제주시 을 당선인은 무려 60%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도민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국정 운영에 대해 제동을 걸고 회초리를 들라고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선택 2024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첫 번째 순서로 제주시 을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김한규 당선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 공천이 확정된 후 50여일간 이제 선거 운동을 펼치셨는데요. 일단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도민들에게 당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네, 도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큰 지지 주셨고요. 2년 전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보면 낯설은 인물한테 기회를 주셨는데 다시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선 국회의원이 되는 만큼 더 큰 성과로 보답하겠다 이런 약속드립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이번 전국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는데요. 이번 정권 심판은 거세게 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면서 느끼신 우리 제주도민의 민심 어떻던가요? 네, 다른 지역하고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단 이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뭔가 평소 생각했던 일반적인 정부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그런 불만들이 많으셨고 일부 도민들은 아주 강하게 정부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 과정에서 제주도를 포함해서 전국적으로 인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인물이나 이슈보다는 이런 정권 심판이라는 구도가 아주 압도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 사실 도민들 입장에서는 이 개별 공약이나 지역 현안에 대해서 크게 오히려 관심을 보이지 않으신 그런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선거가 압승이든 신승이든 선거전이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선거 치르면서 크게 어려웠던 점이나 기억에 남는 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크게 선거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선거가 이제 구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개별 후보들의 영향이라는 게 냉정하게는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누구보다 열심히 선거운동했다고 자부하고요. 그래서 어려움은 없었고 이제 다만 전국적으로 이런저런 이슈들이 초반에 있어서 이게 지역에서 내가 열심히 해도 우리 당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런 점에 대해서 약간 안타까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국민들께서 이번 정부에 대한 평가로 이번 선거를 해석해 주셔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감사하게 좋은 성과 낸 것 같습니다. 아까 구도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정권 심판론이 가장 큰 승리 요인이기도 했지만 또 다른 요인, 승리 요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지난 2년 동안 보궐이기 때문에 이게 마음이 급해서 정말 열심히 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론 활동도 많이 하고 SNS 활동도 많이 했는데 현장에서 SNS에서 봤다라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통상적으로 젊은 층이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젊은 분들 또 대학생 분들도 제 SNS에서 활동을 보셨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셔서 이제는 정치인의 홍보 채널 자체가 정말 다양화됐고 세대별로 다양한 노력들을 해야겠구나. 또 그동안의 노력들이 그래도 도민들께 전달이 됐고 조금이라도 표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제주도 현안인데 행정체제 개편, 이제 기초단체
단체 부활, 그다음에 뭐 환경보전 분담금 도입 등 현안에 대해서 어떻게 22대 국회에서 어떻게 좀 법으로 풀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네. 어떻게 좀 도와주실는지요? 사실 범야권이 200석을 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야당이 주도해서 통과를 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우려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표심을 보고 정부가 그대로 국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다. 여야가 대화를 통한 뭔가 성과를 내는 정치에 대한 부담이 양쪽 다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 2년 후에 지방선거에서 또 한쪽이 큰 패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너무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라면 여당도 제주도 국회의원들이 주장하는 이런 현안들에 대해서 협조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도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입법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가시면 뭐 여러 공약도 내셨는데 가장 먼저 이것만은 반드시 하고 싶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로 당선돼서 저희들끼리 농담 삼아 0.5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국회에서 재선도 안 쳐주고 아직 1.5선으로 쳐주는 것 같습니다. 3선이 돼야 그때부터 제대로 인정을 해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재선이 됐지만 여전히 다른 의원들보다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서 우선 제주도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함 해소, 이 부분을 가장 우선 과제로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 택배비 물류비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같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정말 그냥 젊은 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하는데 제주도 배송을 안 한다더라. 이거 억울한데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고, 뭐 실제로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아니 물류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우리가 육지에 있는 업체에 비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 내지는 물건을 사오면 관광객들한테 팔면 비싸다고 난리다. 실제로는 우리가 별로 남는 것도 없는데, 이게 결국 섬에 사는 삶의 불편함이거든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종합병원이 부족해서 상급 종합병원이 없어서 육지로 가야 되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선거 과정에서 더 많이 알게 됐고, 이런 것들을 잘 기록해 두고 꼭 다음 의정 활동에서 해결 방안을 찾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국회 곳은 상임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설 때는 제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했지 않습니까? 네. 우리 22대 국회에 들어가면 어떤 상임위 활동을 하고 싶습니까? 기본적으로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가 뭐가 있을까? 그러면 제가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확대,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산자위, 그러니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 상임위가 가장 관련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의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에 대한 예산 확보, 또 그리고 저희 동쪽 지역에는 수소경제가 또 새로운 화두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산자위를 생각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세 사람이 역할을 나눠서 해야 됩니다.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가 뭘까 고민을 하고 저희들이 나눠서 도민들께 부족함이 없는 상임위 활동을 하겠습니다. 예,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요. 이제 임기 4년 동안 제주도민과 유권자에게 각오, 그다음에 인사말 전해주시죠.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규를 선택했는데 잘한 선택이다.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인데 역시 재선이 됐는데도 계속 열심히 변함없이 활동한다 라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정말 최선을 다하겠고, 누구나 다 최선은 다하겠지만 저도 사실 초선 때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더 하라고 하면 어려운데 방안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하겠다. 그래서 꼭 더 성과를 내겠다. 이렇게 약속드립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